최재구 예산군수가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삽교읍을 찾은 최 군수는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진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이 전소되는 등 약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재구 예산군수가 새해를 맞아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삽교읍을 찾은 최 군수는 셀트리온 산단 조성 등 올해 군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비 피해가 컸던 예산군.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배수로 정비 등 건의사항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군은 농어촌 공사와 협의해 배수로 정비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은 교통인프라 등 현안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홍성역과 당진 합덕역 사이 정차역이 없어 예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상황. 지난해 서해선 복선 전철 내포역이 첫 삽을 뜨며 교통불편 해소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내포역은 우리 예산군의 신성장 동력이죠. 중심이 심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포역이 생기면은 기업 유치 또 사통팔달이 되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너무 좋아집니다. 오는 2031년 서해선 KTX 연결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내포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은 약 40분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포역 착공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삽교읍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인구 유입,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은 오는 2028년까지 삽교읍 농생명 클러스터 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바이오 관련 기업 추가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이 우리 예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많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바이오 농업과 관련된 것이 총망라가 되는 그런 최고의 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예산군은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다양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군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국민들에게 소통을 많이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의견을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해서 한 해 한 해 올해가 또 내년이 더 좋아지는 그런 예산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예산군 국민과의 대화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당진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1시 7분 당진시 성문면 삼화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129제곱미터 규모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다행히 70대 여성 거주자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인력 66명과 소방차 16대를 투입했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42제곱미터 규모 주택이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1,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주택 내부에 있던 90대 여성은 주민의 도움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불을 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발생한 난방기기 화재는 1,2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8명이 숨지고 6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으며 재산 피해는 166억 4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611건, 충북 406건, 대전 176건, 세종 55건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화재 원인별로는 화목 보일러가 28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충남과 충북에 집중됐는데 농촌 지역이 많고 난방비 절감을 위해 화목 보일러를 선호하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용자 부주의가 꼽힙니다. 노후 제품의 무리한 사용, 외출, 취침 시 전원 미차단, 난방기기 주변 가연성 물질 방치 등이 대표적인데요. 소방당국은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과 전기 히터는 사용 전 전선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5년 이상 된 제품은 교체해야 합니다. 한 콘센트에 여러 난방기기를 동시에 꽂는 문어발식 배선도 금물입니다. 화목 보일러의 경우 완전히 건조된 나무만 사용하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을 절대 태워서는 안 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 얼음 낚시 즐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부는 얼음판 위에서 즐기다 보니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지자체의 단속 권한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얼음 낚시터를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한 강 위로 낚시객들이 모였습니다. 강 입구엔 얼음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낚시 삼매경입니다. 심지어 얼음 위에서 숯을 피우거나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낚시꾼이 떠난 자리에는 얼음이 녹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일 바닥재 지금 쌓았는데 요거 하면은 좀 덜 녹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루 하고 간 것 같은데 요 정도 녹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난로를 사용할 땐 일산화탄소 중독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잦은 환기는 물론이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난로 쓰세요? 네, 중요날 그 일산화탄소 감지기하다 뭐 이런 설치도 같이 하고 쓰시나요? 물을 열어놓으니까 지자체들은 안전사고 우려로 노심초사하지만 강제로 통제할 권한이 없어 주의를 당부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춘천시에서 계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주체가 없다 보니 낚시터에는 쓰레기도 나뒹굽니다. 얼음 위에서 화기를 사용할 경우 얼음 민호가 위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취사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낚시도 저런 식으로 하면은요, 여기 급락돼요. 못하게 합니다. 사계절 중 한철만 즐길 수 있는 얼음 낚시. 낚시를 즐기기 위해선 안전과 환경을 함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당진시가 지난해 제2기분 자동차세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약 9,500건이며 금액은 15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독촉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입니다. 당진시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고지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자동차세의 4.5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서산시 세정과와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충남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합니다. 충남도는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 지원,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사업 33개, 사업비 1,00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입니다. 또 화재보험 지원 대상을 전통시장에서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보험료의 60%에서 80%로 올릴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휴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는 재창업 자금 지원 정책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산시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농업기계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해왔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유지합니다. 감면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대상자는 굴착기와 퇴비 살포기 등 82종, 1,100여 대의 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임대 농업기계의 운반이 어려운 농가에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반 비용은 이번 감면 혜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신품종 딸기 미향을 개발해 품종 보호 출원을 마쳤습니다. 미향은 과실 무름 현상을 개선한 고경도 품종으로 당도는 10.7브릭스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단단한 특징을 갖고 있는 미향이 장거리 유통과 수출 환경에서도 품질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탄저병과 시드름병 저항성은 서량과 비슷한 수준이나 흰가루병에는 다소 약한 편으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농가 시험 재배를 통해 현장 적응성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28년부터 도내 농가에 본격 보급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착한 가격 업소, 참여 업소 확대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착한 가격 업소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간판 교체와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 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640만 원 규모의 전문 방역 서비스와 1,97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소모품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착한 가격 업소, 신규 업소를 12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할 예정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부착과 함께 시설 개선 지원과 인센티브 등 전용 혜택이 우선 제공됩니다. 당진시가 오는 31일까지 환경 개선 부담금을 연납 신청할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줍니다. 납부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이후 생산 차량과 저공해 자동차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연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인터넷 위텍스와 당진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산후 1위 다목적 회관과 삭선 4리 다목적 회관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사업 대상은 삭선 양산지구 1,200여 필지입니다. 태안군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3월부터 측량을 시작해 올해 안으로 경계를 확정한 후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